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휴일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요즘은 주말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예전 같지가 않죠. 어디 마음대로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좀 있으면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이 되게 될 텐데, 글쎄요, 뭐 올해 마음 놓고 휴가를 떠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빨리 코로나라는 괴물이 빨리 좀 잡혀서 전에 같은 일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일상은 그렇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주도주가 새로 지금도 탄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새로 시장을 이렇게 견인을 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겁니다. 자, 저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미국 시장 할 얘기가 뭐 오늘은 휴장이니까 없으니까 다른 얘기를 서두에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미국 시장에 상반기에 키워드 3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택트 시대였었고요. 두 번째가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거였었고, 세 번째가 항공 호텔 관련주. 자, 뭐 요 세 가지인데 뭐 항공 호텔 관련주 뭐 요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겠죠. 이 워렌 버핏마저도 손절친 종목이 항공주니까 일단 뭐 요런 것들은 좀 접어두고요. 코로나 백신 두 번째 키워드였던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주에 이 아침 방송을 하면서 잠깐 뭐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 조금 타이밍을 잘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그 키워드가 언택트 시대였어요. 언택트 시대. 여러분들 제가 몇 달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네이버가 갓 신고가가 나기 시작할 때 뭐 한 두 달 정도 됐나요? 한 두 달 정도 그쯤 됐겠네요. 그때 여러분들 이 네이버의 신고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서는 어떤 것들이 주도를 할 것이다 라는 거, 거기에 대한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린 게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왜 안 찾아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 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뭐 저도 강연회를 할 때요, 뭐 어디 뭐 저기 뭐 강원도에서도 오시고 굉장히 먼 데서 서울까지 그 강연을 들으러, 1시간짜리 강연을 들으러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올려놔 드려도 그렇게 많이 보지를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자, 이 정도의 노력도 없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겠죠. 자, 그것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었었죠. 네이버의 신고가의 의미, 언택트 관련주들이죠.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세상에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종목이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한 1시간짜리 영상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계속 얘기한 게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니까, 뭐, 시간 되실 때 꼭 좀 보십시오. 이걸 그냥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뭐 중간에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뭐 재미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영상으로 마지못해 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1시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하지만 몇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강의를 들었던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라면 이건 너무 쉬운 걸 겁니다. 자, 이 언택트 간략하게 좀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세상은 바뀌었어요.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런 쪽으로 바뀐 거예요. 자, 기술이 우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뭐 원격 화상회의 기술 같은 것들, 뭐 원격 의료 기술 같은 것들,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뭐 저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예, 이런 것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오토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주차 시스템, 키오스크, 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없었던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언젠가는 올 거였어요. 언젠가는
우리한테 다가올 기술들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빨리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의 상반기 3대 키워드 중에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언택트 시대예요. 세상의 변화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종목들, 이런 쪽에 투자를 하셔야 거기서 뭐 큰 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면요. 우리 옛날에 닷컴 버블 있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우리 영화배우 박중훈 씨 친구라 그러죠. 박중훈 씨가 뭐 새로운 기술에서 100억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목이 또 좀 잠기네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폭발적인 그런 상승이 나왔을까요?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에. 그 시대에 맞는 기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맞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 닷컴이 지배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또 뭐 우리 한글과 컴퓨터 같은 거 그때 시가총액이 거의 10조 가까이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몇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 당시 10조 정도를 갔다라는 겁니다. 이거 의미하는 거는 시장이 미쳐서 날뛸 때는 같이 미쳐야 됩니다. 시장이 미쳐서 날뛰는데 나만 양반처럼 그렇게 한다면 거기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시대에 맞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고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물을 한 잔 떠놓고 할 건데 잘못했네요. 목이 좀 코로나는 아니에요. 코로나는 아닌데 제가 요즘 들어갖고 목을 TV 방송 출연할 때 목을 많이 써서 그런가 가끔 가다가 뭐 이런 현상이 나오네요. 목이 막 쎄한 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오늘 조금 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에 맞는 종목들 이런 것들 영상을 공부할 수 예전에는 몰라서 투자를 못했다 이게 통하는 시대였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게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제 영상에만 해도 많아요. 그리고 또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게을러서 못하는 거죠. 자, 일단 지금까지는 좀 큰 틀에서 시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번에는 조금 그런 가까운 시장을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 당장 어떤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까요? 자, 내일 모레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자, 2분기 실적 어떨까요, 우리 기업들? 다들 엉망일 거예요. 다들 엉망이고,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시장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움직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실적이 좀 호전되는 그런 쪽에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장주하고 가치주 이런 개념이 있죠. 뭐냐면 이 뭐 성장주라는 거를 뭐 제약바이오나 이런 걸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걸로 분류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숫자로 놓고 보는 성장주를 지금 단기적으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뭔 얘기냐? 자, 기업 실적들 이런 것들이 전에보다 작년 전년 동기보다 1분기에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은 아마 2분기에도 좋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변화 언택트에 맞는 종목이다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자, 왜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냐면요.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1분기, 2분기 실적 기업들 전부 다 엉망일 거예요. 누가 생각해봐도 엉망일 겁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귀한 거죠. 그런 기업들이 그만큼 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골동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가 뭘까요? 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희소성의 원칙 귀해서 그런 거니까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 언택트 관련되는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긴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말씀드린 것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애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길지 않은 시간에도 상당한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 종목들이 언택트하고 관련되는 그런 쪽이었다, 그런 쪽하고 상당히 좀 관련이 있는, 그리고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성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면, 그런 종목들이 만점짜리 종목이 되겠죠. 자, 이런 종목은 시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몇몇 종목이 있어요. 저도 몇몇 종목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도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그런데 이런 쪽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마 크게 실패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자, 일단 뭐 지금 미국 시장이 없어서 주식 투자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몇 마디 드렸고요. 자, 해외 증시 뉴스들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5주 연장 법안에 서명을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요. 자,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피치가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신용등급을 대거 강등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33건 정도를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어요. 그리고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려놓은 게 한 40건 정도가 됩니다. 자, 신용등급을 강등한 게 33건. 거기다가 또, 저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려놓은 게 40건 정도. 자, 이거 쉽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그래서 뭐 이런 쪽에 리스크도 피하려면, 그렇죠, 뭐 국가적으로도 방역도 신경을 쓰고 우리 국민들도 잘 따라가 주는 게 국민된 도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WHO에서는 에이즈 치료제죠. 저 로피나비르. 자, 그리고 저 리노나비르. 자, 요게 에이즈 치료제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오늘. 자, 근데 요거를 코로나19에 대해서 치료제로 임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임상 중단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고요. 워렌 버펫이 저 항공주를 대규모 손절매를 쳤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첫 투자가 있었습니다. 저 천연가스 운송업체예요. 천연가스 운송업체인 도미니언 에너지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주 말에 코로나 이 확진자는 21만 명으로 전 세계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또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 상당히 많은 주에서는 독립기념일 행사를 7월 4일이죠. 독립기념일 행사를 조금 자제를 했는데 트럼프는 폭죽을 터뜨리고 뭐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좀 있었고요. 참 미국 걱정이에요. 그리고 전 솔직히 그렇습니다. 바이든이 되면 뭐 저 법인세를 올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주식시장엔 부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꼭 그렇지도 않다라고 봅니다. 꼭 그렇지도 않고, 그 바이든이 우려가 되는 건 엘리자베스 로렌이라는 그 후보가 있었죠. 이 사람을 재무장관으로 삼았을 경우에 이 사람은 뭐 법인세를 30몇 프로까지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럴 경우엔 굉장히 부정적이겠지만 이 바이든이 됐을 때는 다른 뭐 얼마든지 바이든이 좋아하는 밀고 있는 그런 섹터들, 이런 걸로 투자를 한다라면 그 시장 리스크를 충분히 저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트럼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일단 뭐 HTS 화면을 보면서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고 간략하게 뭐 글로벌 증시 지난 주말에 움직였던 모습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쪽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상해가 2.01%, 홍콩이 0.9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이건 아마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일 겁니다.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되고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잘못됐다라는 그런 여론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뭐 좀 이렇게 시장 화랑인 것처럼 조금 뭐 국가에서 뭐 조금 어떻게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뭐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습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고요. 상당히 좋았어요. 자, 유럽 증시는 조금 안 좋았죠.
독일이 0.64% 정도 하락 마감, 프랑스가 0.84%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요거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미국 시장 나스닥 일봉을 한번 보면요. 자,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한 상태예요.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뭐 고가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뭐 시장은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일단 22평선을 그 저항선 역할을 하다가 지난 주말에 뚫고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요거 돌파돼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지만 상당히 흐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랬었죠. 갭으로 지난 주말에 갭으로 뚫고 시작해서 장중에 잠깐 20선을 근처까지 내려왔다 다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수급 상황 한번 국내 증시 수급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한 148억 정도를 외국인들 순 매수했고요. 기관이 1068억 정도를 순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884억을 순 매도했고요. 자, 코스닥 시장 수급도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423억 정도를 매수했고요. 개인이 170억 순매수, 기관이 1335억 정도를 순매도했네요. 자, 선물시장의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선물시장도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어요. 선물시장도 외국인들은 1000억 정도를 순매수해서 뭐 코스피 시장에서 약간 매수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약간 매수하고 그 다음에 선물시장에서까지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옵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상방 쪽으로 나왔어요. 자,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콜옵션을 57억 정도를 순매수했죠. 여기 풋옵션은 32억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들 수급은 콜 매수, 풋 매도, 합성 선물 매수 포지션이죠. 자, 그리고 누적 수급을 보게 되면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콜 매수, 풋 매도 위쪽 방향으로 조금 해놓고 있는데 그 규모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습니다. 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보면 아랫방향 배팅하는 듯한데 그렇지도 않아요. 자, 풋 쪽을 뭐 한 200억 좀 넘게 순매수를 했고 콜 쪽도 한 64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옵션 시장은 여러분들 하루에 10배도 날 수 있고 하루에 100배도 날 수 있어요. 그게 옵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포지션을 정리해 보면 위쪽으로 가면 좋아요. 근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위쪽으로 가도 좀 크게 움직이면 불만이 없습니다. 크게 위로 가면 좋아요, 얘네들한테도.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가면 외국인들이 신나게 깨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 옵션 시장에서 수급은 좀 불안하지 않은 수급, 시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수급이다. 단 이게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근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갖고 시장을 막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려는 그런 시도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들 수급 방향은 위쪽을 바라보는, 위로 올라가면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올라야 좋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올라도 좋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국내 증시 수급 동향 조금 이 콜옵션은 매수죠. 자, 풋도 방금 살펴봤었는데요. 자, 지난 금요일 날 수급은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선물 시장에서 매수, 콜옵션을 매수, 풋옵션을 매도, 전방위적으로 현물, 선물, 옵션 시장까지 전방위적으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저 일봉 보면서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조금 흐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 시장에 변수가 없다라는 거, 거기서 우리나라 시장의 에너지만으로 움직였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큰 거죠. 자, 보시면 갭으로 떠서 시작했어요. 갭으로 이렇게 붕 떠서 시작해 갖고 뭐 처음에 잠깐 이렇게 눌러주는 과정 나왔죠.
요 눌러주는 과정, 요게 21 이동평균선을 지지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 일봉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2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그러고 튀는 모습이었어요. 자, 하루 종일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왔고 오후장에도 계속 상승세는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일봉 볼게요. 자, 딱 밟았죠, 여기. 좀 크게 키워놓고 보면요. 자, 요게 지난주 금요일 날 캔들인데요. 자, 22평선을 딱 찍었습니다. 2136포인트가 21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2135포인트가 저가였으니까요. 자, 딱 거기를 찍고 올라온 겁니다. 요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아마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조금 뭐 좋은 흐름들, 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뭐 또 마찬가지입니다. 만기 전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만 없다라면 이런 것들은 조금 저 22평선 자체가 다시 위로 돌아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론 뭐 옵션 시장에서 수급도 잘 짚어봐야 되겠지만요. 외국인들 지난주에 저 코스피 사고, 코스닥 사고, 선물 사고, 옵션 쪽에서 상방, 윗방향으로 해놓은 걸 보면 급락할 그런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장중에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그렇게 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단 접근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장중 돌발 변수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챙겨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 뭐 오늘도 여러 가지 조금 짚어봤는데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